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를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순열 그리고 조합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그 복습하는 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일단 용어를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바로 사건이랑 경우의 수라는 용어예요. 교과서에는 뭐 실리진 않으니까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건. 사건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험이나 관찰. 뭔가 굉장히 과학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죠.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이거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줘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용어를 배우셨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그럼 이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죠. 그쵸?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누가 던져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볼 건데요.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라고 하면은 일단 2가 나올 수 있고요. 또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나요? 2, 3, 5 말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게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모든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3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3이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그런 모든 가지수가 총 3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비슷하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사건을 다르게 잡아보죠.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을 바라볼게요. 자, 그럼 이젠 아까랑은 다른 사건이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경우의 수도 같아질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걸 찾아볼 건데 6의 약수라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이랑 2랑요.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쵸. 6이 있겠죠. 1, 2, 3, 6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쵸? 이렇게 4가지 경우. 그럼 우리 이거 경우의 수를 얼마라고 하냐면요. 4라고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경우의 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경우 몇 가지가 나오냐 그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경우의 수고, 이 경우의 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 이런 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숫자 세는 거구나. 이 가지수, 경우의 수 몇 개인지,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꼼꼼하게 세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세기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렇죠? 그냥 카운팅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숫자 세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도입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배운 후에 중학교 2학년 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걸 사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명칭은 안 배우고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랬을 때 뭐 그 경우들을 더해서 계산하고 곱해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더 쓰진 않을 텐데 교과서로 볼게요. 교과서 261페이지 보시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라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요. 여기 컵케이크 3가지랑 아이스크림 2가지가 준비되어 있대요. 컵케이크 3가지, 아이스크림 2가지. 그랬을 때 컵케이크랑 아이스크림 중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컵케이크는 3종류가 있고요. 아이스크림은 2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총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컵케이크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이스크림 1번 아이스크림, 2번 아이스크림. 그럼 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5개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컵케이크 고르는 경우가 3가지, 아이스크림 고르는 경우가 2가지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5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 이 덧셈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언제 쓰이냐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건 A랑 B 둘 중 하나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A, B 둘 중 하나만 일어날 때. 둘 다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으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 사건 B가 일어났으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합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 합의 법칙은 뭐 두 사건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사실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예로 바로 들어갈 거고, 문제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죠.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주사위의 눈이 일단은 1부터 6까지 존재하죠. 그랬을 때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1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가 되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가장 큰 수 나와봤자 6 더하기 6해서 12예요. 그쵸? 그러면은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이 5인 경우, 합이 10인 경우. 그쵸?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경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먼저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주사위 눈이요. 1이랑 4가 나와도 괜찮죠. 그리고 2랑 3이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거든요. 서로 다른.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은 큰 주사위 하나랑 작은 주사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주사위, 작은 주사위. 아니면 뭐 빨간색 주사위랑 파란색 주사위.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주사위에서 1 나오고 큰 주사위에서 4 나온 거랑 작은 주사위에서 4 나오고 큰 주사위에서 1 나온 거는 다른 경우죠. 그쵸? 이거 두 개는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제가 순서쌍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서쌍으로 쓰면은 앞에 쓴 거랑 뒤에 쓴 거 자리가 구별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1, 4로 쓴 거나 4, 1로 쓴 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3으로 쓴 거랑 3,2로 쓴 거랑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이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합이 5인 경우 총 4가지 경우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엔 합이 10인 경우 보시면 돼요. 합이 10인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일단 4랑 6 나와도 괜찮죠. 둘 다 5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6이랑 4 나와도 괜찮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없죠. 뭐 7이랑 3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이 10인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야지 합이 5의 배수인 경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최종적으로 4 더하기 3에서 7가지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7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배운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사건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합이 5인 사건, 합이 10인 사건. 근데 이 2가지가 동시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주사위 눈을 던졌는데 합이 5면서 동시에 10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쵸? 어차피 둘 중 하나만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준다? 그냥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이 5일 때 4가지 경우 나오고 합이 10일 때 3가지 경우 나오죠. 그럼 그 2개를 더해주시면은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거는 주사위 던질 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사위 2개를 던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순서상보다는 표 그리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 그려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그때 표를 이용하면요. 규칙을 찾기 쉬운 경우도 많고 계산도 좀 간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항상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진다 하면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물론 여기는 1, 2, 3, 4, 5, 6은 각각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4랑 1 더하면 되죠. 3이랑 2 더해도 되죠. 2랑 3 더해도 돼요. 1이랑 4 더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다? 합이 5가 되는 경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6이랑 4 더해도 되죠. 그리고 5랑 5 더해도 괜찮고요. 4랑 6 더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죠. 아이고, 합이 10이죠. 그러면 합이 5인 경우 4가지, 합이 10인 경우 3가지에서 총 7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7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좋은 점이 규칙을 찾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하나를 안 세서 얘를 빼놓고 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저 텅 비어있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빼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저기 빼먹었네. 2 더하기 3도 5지? 하면서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에서는 표를 그려주는 편이에요. 물론 순서상으로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썼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순서상을 써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뭐 답이 적혀 있으니까 문제 2번을 갑시다. 음이 아닌 정수 xy라고 했어요. 자, xy가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양수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정수에는 0도 들어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러면은 0, 1, 2, 3, 4 이런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의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x 더하기 y가 3 이하가 되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2개 더해서 3 이하래요. 3 이하다. 3 이하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쵸? 왜냐면은 3 이하인 수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그것들을 직접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x, y가 둘 다 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x 더하기 y 했을 때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x, y 둘 다 0이어서 0 더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물론 이건 3보다 작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거일 때 x 더하기 y가 0일 때 일단 볼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x 더하기 y가 1일 때도 괜찮죠. 이것도 어쨌든 3 이하니까. 세 번째로는 x 더하기 y가 2일 때.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x 더하기 y는 3일 때가 끝이 될 겁니다. 왜냐면 x 더하기 y가 4면요. 저 부등식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x 더하기 y가 3 이하가 나오는 이 사건은 이렇게 총 4개의 사건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경우들을 다 구해요. 각각의 경우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다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쩌겠어요. 직접 다 해야죠. 자, 하나하나 세주시면 되는데 x 더하기 y는 0이다. 그랬을 때 순서상 x, y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0, 0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둘 다 0인 경우 한 가지. 그쵸? 그 다음 x 더하기 y는 1이다. 그럼 이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면 되죠. 그런데 반대로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 몇 가지 경우 나온다? 두 가지 경우. 자, 그 다음 x 더하기 y가 2면요 2하고 0 나와도 되고요 1하고 1 나와도 되고 0하고 2 나와도 되죠. 자, 그럼 총 몇 개예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사실 살짝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숫자도 하나씩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거 맨 마지막 경우는 네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봐도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같은 것도 중간중간 생각해보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3,0부터 시작해서 2,1도 되죠? 1,2도 되죠? 0,3도 되죠? 총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세실 때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어떤 순서? 자, x는 3에서 시작해서 1씩 줄어들죠? 1씩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y는 0에서 시작해서 1씩 커지죠?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세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총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럼 몇 가지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10가지 경우가 됩니다. 10가지 경우. 할만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표를 좀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네. 표 그려서 푸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순서상으로 푼 거를 첫 번째 풀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풀이 순서상. 자, 두 번째는요. 표 그릴 건데요. 표는 조금 생각을 일단 하고 그릴게요. 자, x 더하기 y가 3 이하예요. 근데 x, y는 각각 0 이상이죠? 그럼 x, y에 나올 수 있는 수가 0, 1, 2, 3밖에 없죠. 그쵸? 0, 1, 2, 3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4 이상이 되는 순간 그쵸? 더해서 3 이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작은 게 0이니까. 자, 그래서 뭐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할까요? 그럼 각각 x, y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0, 1, 2, 3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더해서 3 이하가 되는 경우를 볼 건데 일단 0 더하기 0 하면 괜찮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돼요? 1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1도 괜찮죠? 그리고 2 더하기 0, 1 더하기 1, 0 더하기 2 얘네 다 더해봤자 2잖아요? 괜찮죠? 3 더하기 0, 2 더하기 1, 1 더하기 2, 0 더하기 3 이것도 다 더해서 3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것들끼리는 전부 다 합이 같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 바깥으로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동그라미를 칠 수는 없겠죠. 그쵸? 왜냐면은 딱 노란색일 때까지가 합이 3인 경우고 여기는 합이 4인 경우, 합이 5인 경우, 합이 6인 경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세지 않아요. 그쵸? 둘이 더해서 3 이하인 경우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 자, 여기 동그라미 몇 개 쳐져 있죠? 총 10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경우의 수는 10입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왼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편하신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표가 좀 더 편해요. 그렇다고 순서상으로 못 푸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표도 많이 그려봐야 실력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요. 곱의 법칙 배워볼게요. 자,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에서 덧셈을 다뤘다면은 곱의 법칙에선 당연히 곱셈을 다룹니다. 자, 컵케이크랑 아이스크림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컵케이크 3가지와 아이스크림 2가지가 있대요. 그쵸?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컵케이크 중에서 하나 고르고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하나를 고른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경우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컵케이크를 고르는 방법이 3가지죠.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방법은 2가지죠. 그 2개를 곱해 주시면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곱셈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왜 곱해지냐? 자, 보시면은 컵케이크가 3종류가 있죠. 그쵸? 맛있어 보이는 요 민트 초코맛 컵케이크도 있고요. 여튼 컵케이크를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둘, 3가지예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아이스크림 2종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딸기 맛 고를 수도 있고 민트 초코 컵케이크를 골랐을 때 딸기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도 있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도 있어요. 2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 2번째 컵케이크를 골랐을 때도 아이스크림 고르는 방법이 2가지예요. 3번째 컵케이크 골랐을 때도 아이스크림 고르는 방법은 2가지죠. 그래서 이 컵케이크를 고르는 이 3가지 방법, 그 각각에 대해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방법이 2가지씩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3 곱하기 2로 처리를 하는데, 자, 이유는 이래요. 컵케이크 하나에 아이스크림 고르는 방법 2개죠. 2가지 방법. 그 2번째 컵케이크 골랐을 때도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 2가지. 3번째도 마찬가지죠.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총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가지고 6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컵케이크 하나당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구조가 똑같죠. 그쵸?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그냥 2가 3개 있다 해서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로 바꿔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 구조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그 구조가 정확히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곱의 법칙의 의미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일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곱하기 N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곱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둘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정말 동시에 A, B가 동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아니면은 잇따라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B가 일어나는 경우 아니면은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곱셈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를 조금 들어드릴 텐데요. 문제 3번. 서로 다른 꽃병 2개와 장미 4송이가 있대요. 꽃병에 장미를 꽂기 위해서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파란색 꽃병을 고를 수도 있고 노란색 꽃병을 고를 수도 있죠. 그럼 꽃병을 고르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파란색 꽃병을 골랐을 때도 장미를 4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 꽃병을 선택했을 때도 장미는 여전히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어차피 장미 고르는 방법도 4가지씩 나오네. 그러면은 꽃병 고르는 방법 2가지, 장미 고르는 방법 4가지 해서 2 곱하기 4 하면은 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서로 다른 티셔츠, 바지, 점퍼를 4개, 3개, 2개 가지고 있대요. 그랬을 때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하나씩 택해서 입는 경우인데, 자, 티셔츠 고르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근데 그 각각에 따라서 바지 입는 방법도 3가지씩 있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3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점퍼를 걸치는 경우도 2가지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 24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게 곱의 법칙의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사실 곱의 법칙이 쉬워요. 쉽긴 한데 이제 요게 응용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제 2번, 문제 5번에 있는 예시입니다. 사실 요것도 중학교 때 이미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5번의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1번에 54가 있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소인수분해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소인수분해부터 하세요.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소인수분해. 그래야지 약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4는요 2 곱하기 27이잖아요. 그럼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 1개랑 3 3개로 만들어진 애예요. 54는. 그쵸? 자,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 일단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 그러면요. 약수를 만드실 때 2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약수에 2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2가 안 들어가는 거, 안 곱해지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1을 쓸 거고요. 2가 곱해지는 거는 2로 쓰시면 됩니다. 3도 마찬가지예요. 3은 최대 3개까지 곱해질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아예 안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3을 안 곱하는 경우, 하나 곱하는 경우, 2개 곱하는 경우, 3개 곱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뭐 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약수를 구해볼게요. 그냥 약수 구해보시면요. 자, 이거 곱셈으로 처리할 겁니다. 1이랑 1 곱하면 약수 1 나오죠. 1이랑 2 곱하면 약수 2가 나오고요. 3이랑 1 곱하면 3, 3이랑 2 곱하면 6, 9랑 1 곱하면 9, 9랑 2 곱하면 18, 27이랑 1 곱하면 27이고요. 27이랑 2 곱하면 54겠죠. 이렇게 총 8개의 약수를 직접 구했어요. 그쵸? 약수 8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2를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고 그리고 3을 최대 3개까지 곱할 수 있고 아니면 안 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약수를 빼먹지 않고 전부 다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뭐도 할 수 있냐? 문제에서 지금 문제처럼 약수를 다 구해라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만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약수의 개수 몇 개죠 지금? 8개죠? 그 8개 어떻게 셌어요? 하나하나 셀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셉시다. 이거 어차피 표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 2칸이고요. 여기 4칸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4에서 총 8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8개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약수의 개수나 뭐 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표 만드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2가 1개 들어있죠? 그쵸? 그런데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우리가 2를 이용해가지고 약수 만드는 방법은 2가지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3은 3개가 있죠. 근데 3을 3개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고 1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3을 이용해서 약수 만들 때는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뭐다? 지금 요 녀석들 지수 자리에 있는 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바로 2 곱하기 4가 되죠. 그쵸? 그래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2의 1제곱이네요. 거기다 1을 더하시고요. 3의 세제곱이죠? 3에다가 지수에 있는 3이에요. 지수에 있는 3에다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2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4가 되니까
8개의 약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쵸? 위에 있는 걸로 잠깐 컨닝을 해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200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2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요. 2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2를 총 3개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은 2를 안 쓰는 거 1부터 시작해서 2를 3개 쓰는 것까지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5는 2개가 있죠. 그럼 5 2개를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는 각각을 이제 곱해가지고 직접 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약수의 개수만 구한다? 그럼 여기 3칸이고 여기 4칸이네요. 그럼 3 곱하기 4에서 1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굳이 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자,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요 지수 자리에 있는 것들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돼요.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주시면은 4 곱하기 3에서 총 12개의 약수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표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소인수분해만 가지고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플러스 1을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요 1의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저것까지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암기보다는 저는 원리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뭘 더할 수가 있냐면은 약수의 총합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약수의 총합.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노랗게 써놓은 요 약수들 있죠? 이거를 다 더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냥 다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해가지고 54까지 다 더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도 사실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위에 1이랑 2가 있죠. 얘네들을요 더해볼게요. 1 더하기 2로 그리고 쟤네도 더해볼게요. 1부터 3의 세제곱까지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더해봅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네, 이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물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전개시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거 전개시킬 때 어떤 순서로 하시면 된다? 자, 1 곱하기 1 해주시고 1 곱하기 3 해주시고 1 곱하기 3의 제곱 1 곱하기 3의 세제곱 하죠. 그쵸? 그럼 이렇게 전개해서 나오는 게 바로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도 전개를 해줘야죠. 2 전개해 주시면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다? 2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54입니다. 이러면 전개가 끝났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8개의 수의 합이 뭐다? 결국에는 약수의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 있는 8개의 수 전부 다 이 표에 있는 약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약수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 더해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해주시면은 약수의 합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1 더하기 2 하면 3이잖아요.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 하면은 이것도 사실 해야 되긴 해요. 뭐 40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120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약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접 그걸 다 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216이네요. 216은 6의 세제곱이죠. 근데 6은 소수가 아니니까 2 곱하기 3으로 쪼개주셔야 돼요. 그럼 얘 결국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약수 어떻게 만들어진다? 2는 총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2 안 쓰고 2 하나 쓰고 2 2개 쓰고 2 3개 쓸 수 있어요. 3도 마찬가지. 3 안 쓰고 하나 쓰고 2개 쓰고 3개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표 안에 들어가는 수들 곱셈을 할 거고요. 표 안에 들어가는 수들이 결국엔 뭘 만든다? 216의 약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로도 4칸, 세로도 4칸이죠. 여기 4칸, 여기 4칸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약수 총 몇 개 나온다? 1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다? 자,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죠. 이 지수에 있는 것들을 1씩 더해주시면 돼요. 3 더하기 1이고 여기도 3 더하기 1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곱하시면은 4 곱하기 4죠. 총 16개의 약수가 나옵니다. 약수의 개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만약에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 약수를 다 더해라 하신다면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쭉 더한 거랑 1부터 3의 세제곱까지 이거 4개를 쭉 더한 거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약수의 총 합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15 곱하기 40이죠. 해보세요. 15 곱하기 40이 나와서 600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여기 있는 약수 16개를 직접 다 구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16개를 더하는 것보다는 얘가 빠를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쵸? 여기서는 덧셈 4번, 덧셈 4번 하고 덧셈 3번씩이죠. 덧셈 3번, 덧셈 3번 하고 곱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쵸? 자, 요렇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표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내용, 마지막 문제죠. 길 찾는 경로의 수, 경로 찾는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예제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 문제 6번으로 같이 갈게요. 문제 6번 가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주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는데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는 말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를 직접 다 찾아볼 건데 자, 일단은 경우가 여러 개로 나뉘죠. A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A에서 시작을 했을 때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죠. 경우가 나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바로 D로 갈 수도 있죠. 바로 D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C를 거쳐서 D를 가도 괜찮죠. 그쵸? 뭐 이렇게 돌아가지 말란 얘기는 없잖아요.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A, B, C, D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은 없죠. 그쵸? A, B에서 C, D로는 갈 수 있는데 A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왔던 지점을 2번 지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끝납니다. 그 다음 A에서 C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 경우도 A에서 C로 갔고 C에서 바로 D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C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큰 케이스로는 4개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첫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경우죠. 곱하기 B에서 D로 가요.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2가지, 3가지 길이 있죠. 그럼 1 곱하기 3이다 해서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경우 아까 한 가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 이것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길이 하나니까. C에서 D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럼 어차피 A, B, C, D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A에서 C로 가는 방법. A에서 C로 갈 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죠. 총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 써주시면 되는 거고, C에서 B로 가는 방법, C에서 B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방법, 세 가지나 되네요. 그럼 B에서 D로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죠. C에서 D로 가는 방법 1가지입니다. 그럼 총 2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할 때 경로를 4개로 나눠 놨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몇 개다 라고 할 때는 나눠 놓은 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2 해가지고 1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 총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만하신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였죠. 둘 다 써야 되는 거였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물론 이거 고배 법칙, 이건 합의 법칙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게 몸에 익어서 고배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곱하고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되면은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안 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다 다뤄보시고요. 네. 앞으로 할 순열과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내용 자체가 사실 초반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어려웠던 함수랑은 또 전혀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순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